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육친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육친이라는 거를. 이제 뭐 비겁이 되든, 그 다음에 뭐 식상이 되든, 그 다음에 뭐 재성이 되든, 그 다음에 뭐 관성이 되든, 그 다음에 인성이 되든. 비겁에서도 비견이 있고, 겁재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육친의 기본 개념, 사회적 트렌드가 아예 바뀌어버리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라는 거에 있어서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식재간인을 오늘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도 많을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설명드릴 거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뭐뭐 설명드릴 거냐? 비겁과 그 다음에 식상, 요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비겁과 식상. 근데 일단 비겁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저번 주에 은근히 많이 설명해 드렸네. 좀 내용이 길긴 했어요, 저번 주에는. 그래서 이 비겁에서는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은 형제, 흔히 말해가지고 이 생물학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혈흔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혈흔으로 엮여있는 관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비겁은 뭐 동업자, 그 다음에 뭐 협력자, 뭐 경쟁자, 이런 걸로. 이 비겁이라는 게 이제 나와의 관계, 뭐 목 입장에서는 이 목이 비겁이 되겠죠. 그죠? 화 입장에서는 화가 비겁이 되고, 토 입장에서는 토가 비겁이 되고, 금 입장에서는 금이 비겁이 되고, 수 입장에서는 수가 비겁이 되고. 저번 주에 이제 육신을 알려드렸으니까 다 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잘 외우셔야 돼요. 이 육친이라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돌려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돌려볼 거냐? 뭐 4월에 태어난 뭐 예를 들어서 계사일주라고 뭐 가정을 해보자고요. 계사일주다 이러면 여기는 그냥 없다고 치고, 이 계수 입장에서는 이 사화 자체가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죠? 근데 사 중에 뭐 있죠? 무, 경, 병이 있잖아. 그죠? 근데 얘 입장에서 사화를 바라봤을 때는 재성인데, 요 사 중의 경금 입장에서는 수를 바라보면 식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 수를 바라보면 재성이 되고, 토 입장에서 화를 보면 인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뭐 우리 아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친할아버지를 한번 보자고. 이게 아직은 제가 안 알려드렸지만 이 재성이라는 게 아버지가 되거든. 아버지. 나 입장에서, 계수 입장에서는 재성은 아버지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아빠, 요 화가 우리 아빠가 되잖아. 그죠? 이제 금멸실상도 이제 대입을 해서 재성의 위치나 어디에 귀속이 돼 있고 청간, 지지에 어느 쪽에 떠 있냐, 뭐 쥐장간 포함해서 그런 차이를 봐야겠는데, 그냥 이거를 오늘은 그냥 아버지를 보자고. 우리 아빠 입장에서 아빠는 뭐가 돼요? 나한테 친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러면 화 입장에서 아버지는 재성이니까 금이 되잖아. 그죠? 화 입장에서 금이 재성이 되니까. 그러면 사중의 경금이 나한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네?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타고 올라갈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이거는 약간 무당식이긴 한데, 그냥 팔자만 읊고, 야, 조상 때까지 뭐 파바박 읽어버려. 야, 니네 할머니, 니네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은 다 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친을 굉장히 많이 돌려볼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팔자라는 거는 나만 혼자서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간목이 이제 뭐 경금을 보면 관성이니까, 그죠? 관성이니까. 내 남자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 돼요. 만약에 내 남편이 직장이 빵빵해, 좋아, 사회적으로 좋아. 그러면 이 오화, 목 입장에서는 오화를 바라볼 때 식상이 되는데, 이 식상을 이 여자를 잡자고. 관으로 남자를 잡았으니까. 사회적인 식상의 측면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팔자라는 거는 내 주변 상황, 내 남편의 상황, 내 가족, 내 친구들, 혈흔관계, 사회적인 측면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팔자라는 거는, 이 비겁이라는 건 사실 나도 이제 비겁이 되지만, 이 비겁이라는 거는 관찰자,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라보는 시점과 얘가 바라보는 시점은 다 틀려요, 상황들이. 만약에 이러한 금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모두 다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아직은 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다 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육친은 외워야 된다. 빠뜩빠뜩 따다닥 하면 나와야 돼요. 그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이 비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이 비겁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혹은 나에 비해서 이 비겁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내가 경쟁 구도에서 도저히 얘를 제껴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위를 점하고 이겨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사라는 게 그래요. 경쟁 구도로 안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작은 일부터 유형의 일이든 무형의 일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경쟁 구도 사회란 말이에요.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이 나한테 좋게 작동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남들한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남을 제껴볼 수 없는, 아무리 내가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내가 남을 제끼는 능력이 없으면 대기업 면접이나 혹은 그 대기업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이런 데서 밀리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재성이 이제 재물재자를 써가지고 재산의 형태, 그래서 뭐 흔히 그냥 뭐 원래 재산인데 그냥 돈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돈만 움직인다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비겁이 나한테 좋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오늘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나중에 명조를 보면서 구조적인 거, 어찌 보면 실전 통변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겁에 대해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형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동업자, 협력자, 경쟁자, 이런 걸로. 이 비겁이라는 게 사실 비겁이라기보다는 이 육친을 공부하거나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비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재성과 관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도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돈을 벌고 따박따박 나오는 뭐 공산당이나 뭐 이런 데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 자유사회,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 뭐 이제 공산당도 이제 뭐 혈흔지연 해가지고 이제 뭐 뒷백을 뭐 뒷돈 받고 해서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뭐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튼 이 비겁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비겁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자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두 놈이 있다고 치자고요. 두 놈이. 근데 이게 똑같은 자녀고 사랑스러운 자녀긴 한데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좀 더 이쁜 자식이, 그치? 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그런 게 보통 있단 말이에요. 뭐 왜 한 놈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두 놈이나 세 놈이나 다섯, 넷 막 이렇게 되면 유독이 좀 이쁜 자식이 있거든. 좀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나라는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비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비겁에서 만약에 이거를 나로 가정을 하자고. 자식인 나로. 내 입장에서 내 형제가 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독차지 받으면 재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 이거 성인들. 이제 나이 이제 연세가 좀 지그시 드셔서 이제 가시는 분들,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 자녀한테 상속을 하잖아요. 주고. 근데 자녀들한테 골고루 사실 배분하진 않아요. 어느 놈한테는 유독이 많이. 우리나라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유교 사회다 보니까 남존여비, 남아선우 사상이 또 있다 보니까 막 여자 형제들만 많아. 아들이 혼자야. 그러면 거의 막 독차지적으로 받아 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 그런 게 형제들에 비해서 비겁의 우위를 점하거나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비겁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계속 얘기하다시피 무한경쟁 사회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해버리면 남들한테 당하기도 잘 당하고 아무리 그 사람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건너편의 앞집이랑 인테리어도 똑같고 직원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손님 대우하는 것도 똑같아. 근데 그 비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밀려버릴 경우에는 그 집보다는 장사가 안 돼요.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돈도 중요하지만 남을 제끼는 능력. 내가 음식점을 해. 그럼 이 음식점 장사하는 사람을 내가 제껴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비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는 요즘 사회에는 사실 어릴 때, 이제 저희 때야 이제 어릴 때 이제 가난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밥만 먹여주면 이제 일하고 이랬지만 요즘 애들 특히
경쟁 구도가 더 심해지는 세대란 말이에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잖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없고. 어지간하면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대가리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 머리 좋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머리라는 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뭐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능에 맞춰서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똑같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더라도 경쟁 구도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참 웃긴 말이지만 물론 이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오는 게 아무래도 경쟁 구도에서는 더 우위를 점하겠지만 똑같은 서울대 나왔는데도 친구는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나는 막 PC방 아르바이트하고 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준비하는데 경쟁 구도에서 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한 해 합격하는 애들에 비해서 합격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얘네들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합격에 있어서는 다 통과하는 애들이잖아요. 다. 어찌 보면 여기서도 경쟁 구도가 또 따로 있겠지만 이 합격이라는 틀에 있어서 공무원도 요새 막 면접 보잖아요. 이게 웃긴 말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면접 보면 어지간하면 다 붙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어떻죠? 면접 봐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험 봐야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남을 제끼는 능력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겁은 이렇습니다. 좀. 그 다음에 식상을 설명드릴 거예요. 식상이라는 거는 이제 좀 생물학적인 관점. 이제 여자한테 있어서는 이제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여자한테 있어서. 이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 육친이라는 거는,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비겁에 있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비겁은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의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동업자, 경쟁자, 협력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식상은 사회적인 측면, 여자한테는 생물학의 측면에서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재성에 인성이 되니까 뭐 할머니가 되고 보통 이러는데 이거는 뭐 굳이 막 세대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막 꼬아가지고 올 거란 말이야. 개수 입장에서는 사화가 재성이죠. 사화가. 근데 사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야. 그죠? 개수 입장에서 목은 식상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재성은 내가 아버지라고 알려드렸죠. 아버지. 인성은 어머니라고 알려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친할머니는 우리 아빠의 인성이잖아요. 그죠? 아빠 입장에서 인성이 친할머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상이 사실 뭐 친할머니가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세대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몇 세대? 1세대? 2세대? 대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식상의 생물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남자는 그냥 빼고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식,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과정, 일, 뭐 진로, 뭐 투자, 그다음에 뭐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상을 사실 알려면 이제 관성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관성은 안 할 거예요. 뭐 흔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취업 언제 될까요? 저 뭘 해야 될까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직업적인 부분도 강하지만 이 직업에 이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식상과 관성에 따라서 같이 봐야 돼요. 따라서가 아니라 식상과 관성은 같이 봐야 돼요. 그냥 이 관성은 그냥 어디에 이제 소속돼서 그야말로 뭐 정규직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이 식상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직장인 얘네는 이제 뭐 정규직이라고 보자고. 근데 이 식상은 약간 계약직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계약직. 그다음 뭐 사업, 관성은 좀 관성도 사실 이제 직장에 대해서는 보통 관운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식상과 관성에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관성이 좋다고 하면 사회적인 정체성, 직업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이 직업에 있어서 내가 행복한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행복의 척도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상은 비교적 관에 비해서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만 아까 뭐라 했죠? 사회적인 측면이라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뭔가 일을 개척을 해나가고 진로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가고 혹은 취업을 할 때는 하고 관두고 싶을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게 요 식상이에요. 그냥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은 그냥 딱딱하게 어딘가 소속돼서 좀 다니고 좀 꾸준하게. 근데 이 식상은 비교적 좀 자유롭다고 보면 돼요. 자유로움. 그래서 일에 대한 척도의 행복을 따져봤을 때는 이 식상에 비해서는 이 관성에 비해서는 이 식상을 상대적으로 좀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냥 뭐 이거를 막 굳이 사실 뭐 관성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식상으로도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념까지는 사실 들어가기는 좀 복잡하고 그냥 식상을 쓰는데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계약직 아닌데 마찬가지로 식을 쓰는데 교사다 이러면 계약직 교사, 뭐 국채, 연구소, 대기업 임원, 뭐 CEO 혹은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출직 있잖아요. 선출직, 계약직. 얘네들은 싹 다 방금 설명드린 거는 재계약식의 형태로 기간이 있는 한정적인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식상이 그래요. 저희 나라 이제 IMF 시대에 있잖아. 직장이란 직장은 다 이제 회사란 다 망하면서 직장도 버려지고 뭐하고. 그 당시에는 이 관성,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내가 출퇴근하는 이런 게 무너졌던 시대에는 식상,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진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식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견뎌왔단 말이야. 그잖아. 이게 뭐 대기업 체계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임원이라는 애들은 이 임원이 되기 전에 뭐 직급이나 직책이 있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임원을 달 때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요. 애들이. 계약직으로. 왜? 그냥 이제 임원 달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직가 할 수 있으니까 계약직은. 그래서 이 선출직, 임시직, 뭐 투표로 해서 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상. 그래서 이 식상이라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는 개인적이게 식과 관의 상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 실제로도 이 관성을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식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 되든, 뭐 사업이 되든, 뭐 내 아이디어적인 사업이 되든. 근데 이 식관의 조화가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뭔지를 모르겠는데 나 이 일 하고 싶어. 식상. 이 관성이라는 거는 사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인데 전업주부한테 관성은 뭐예요? 직업은 주부. 내가 치킨팔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직장이 어디야? 치킨집이잖아. 내 가게. 관성. 만약에 내가 이제 전단지를 돌려. 전단지를. 그리고 이제 뭐 강북이나 강남에서 이제 전단지를 돌려. 그러면 내 직장이 어디야? 내 직장이 그 일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거는 좀 내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 여기 이거 관성 같은 건 내 스테이지. 근데 이 관을 써버릴 경우에는 좀 어딘가 구속되어 있고 갇혀 있고 뭐 무조건 법 아래에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식상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일거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좀 딱딱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막 하는 거는 관이 움직이든 식이 움직이든 뭐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실전 통변이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이제 취업이 어렵고 하는 시대들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것도 맞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경쟁력도 세고 내가 요새 모르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편의점이나 그런 걸 하시는 아줌마들 학생들이 있거든. 요새 아르바이트도 알바생을 뽑으면 한 30명, 40명 들어온대요. 편의점도. 게다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제대로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직장이 복지가 어떤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해봐야 아니까. 뭐 정보가 없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직장을 굳이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때는 저도 좀 젊어 보일 수 있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때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 아무데나 다 갔어요. 다. 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갔어요? 소개받아서 많이 갔죠. 주변 사람들 야 거기 맛있다더라. 인터넷 쳐본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입맛마다 좀 다르잖아. 그 사람만 믿고 가서 또 맛없기도 하고 뭐하고. 근데 요새 다 큰 어른이든 어린애들이든 어때요? 식당을 가는데 인터넷에 쳐보잖아요. 안 쳐보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쳐보고 갈 거예요. 쳐보면 이 집에 어떤 맛이 나고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알잖아. 그래서 굳이 옛날처럼 이렇게 맛없는 식당을 굳이 찾아가서 먹어보고 맛이 없네 뭐네 고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요즘 젊은 애들이 야 가서 고생해봐야지 뭐 해야지 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 마인드야. 왜?
고생을 안 해봐도 인터넷에 쳐서 정보가 나오는 회사고 어떤 회사인지는 나오는데 굳이 그걸 알고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거는 병신이야. 아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식당이잖아. 식당도 인터넷 쳐보고 뭐하고 해서 맛이 없고 사장이 막 싸가지도 없고 막 담배 피면서 요리하는 데라고 해 막. 근데 이걸 찾아봐서 알았는데 여기를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그잖아. 알고 있는데 여기 가면 뭐야? 약간 이게 좀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무튼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애들일 거 아니야. 주방장에 담배 쫙쫙 물고 있으면서 요리하면서 손님한테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맛이 없으면 뭐 다른 데 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보가 있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것도 제가 그냥 뭐 쓰여되기 없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이 식상과 이 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애들을 같이 따져줘야 돼요, 사실. 만약에 사업하는 애가, 저 사업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거는 식상을 봐주는 거예요. 왜? 진로를 개척을 해가니까. 근데 이 관성이라는 거는 또 어찌 보면 타이틀도 되거든. 그 회사 가면 이제 명패, 이름, 회사 간판 이런 거 있잖아, 간판. 저 음식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사하려고 하는데요, 식상 진행해야 되니까. 해서 나름 또 이제 재성이나 이제 우리가 여기 성공했네 라는 거 뭐야? 돈이 따라오잖아, 그지? 경쟁 구도가 있는지 비겁도 따져보고 돈을 벌었으니까 음식점이든 사업처든 이제 업체든 돈이 되니까 뭐예요? 확장해야 될까? 확장은 보통 요걸로 하는 거고. 유튜브도 이 유튜브 젊은 애들이 하는 것도 보니까 유튜브 할까요? 식상, 진로, 표출, 관, 타이틀. 타이틀이 뭐야? 유튜브의 타이틀, 거대 타이틀. 뭐 구독자 이런 거. 아무리 식상만 잘 쓰고 뭐하고 해봐야 20만, 3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관을 써야지 한 100만, 200만 이런씩 가는 것처럼. 타이틀이 팍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건 식상의 판단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서 저 이거 좀 회사 좀 규모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관성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장인인데 제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관인상생이 돼야 되고. 인성. 나 요번에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서 자격증 준비를 해서 따고 실적도 잘 내고 그런 실적을 보고 하잖아. 이 회사라는 게 사실 이게 체계가 정확히 있는 회사들이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체계가 없는 데들은 그냥 오늘 술 한잔하면 내일 과장해 막 이런 건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주먹시대 구시적 주먹 같은 거. 근데 이 체계가 있는 회사들은 내가 일한 거에 있어서 기록을 보잖아요. 기록. 아니 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인데 막 입사한 지 한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승진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서류, 얘가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요번 연도에 좀 충족이 되면 승진을 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식상과 관성과 다른 조율도 중요하지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외우냐면 요거는 좀 자유로운 일. 요거는 좀 갇혀있는 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관성을 써서도 사실 사업할 수 있어요. 식상을 써도 직장 다닐 수 있고, 관성을 써서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 정규직 공무원, 식상을 써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국채연구소 공무원이나 계약직 교사나 그런 걸로. 이 식상이라는 게 사실 먹을복, 의료 그런 걸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초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겁, 식상 요것만 오늘 하는데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식상도 생물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 보면 비겁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혈흔관계 그냥 형제라고 보면 돼요. 형제.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동업자나 경쟁자나 협력자나 나한테 유리하게 짜여 있으면 남을 제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남을 제끼면 좋아. 제끼지 못하고 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맞나? 아무튼 그런 신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겁이 나한테 어떻게 좋게 작동하는지,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는 어차피 나중에 실전, 통변에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여자한테는 자식, 할머니가 되는데 그건 이제 대를, 육친을 돌려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한다고 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진로, 투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진로라 그랬어요. 진로. 이 진로라는 게 커. 진로. 제가 이거 오늘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나 밥 먹으러 갈 거야.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결과가 있기 이전에
과정이라 보면 돼요. 과정. 진로 과정. 진로 과정이라고 그러죠.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밥 먹으러 가는, 걸어가는, 뭐 차 타고 가는 이 과정이 그냥 식상인 거예요, 식상. 아,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거 하고 싶은데요. 식상. 식이 좋게 작동하고 있으면, 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이 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구속이 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좀 억압받고 이런 느낌이. 근데 이 식상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냥. 물론 이 식상이 안 좋게 있으면 하는 족족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좋게 작동하면 하는 대로 족족되고. 공무원이 안 되는 팔자예요, 공무원이. 근데 이 식상의 상태만 좋으면, 저 공무원 하고 싶은데, 해. 가능해. 라고 하는데, 대신에 네 공무원은 힘든 명이니까 관두게 될 거야. 일단 이 식상이 좋게 작동하면 일에 있어서 행복의 척도, 그 결과를 완전히 만들기 전에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작동을 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과정 속에 살아가요. 과정 속에. 왜? 생명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잖아.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거는 과정을 살아간다고요. 과정을. 이 과정 속에서도 많잖아. 돈도 잘 벌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최종적이게는 죽어야 돼. 돈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사실 뭐 돈을 막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이 식상을 보통 담당을 해요. 시작은 이거 오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는 거, 계획하는 거는 인성, 진행하는 거는 식상, 결과를 보는 거는 재성,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타이틀이나 좋아지는 거는 이제 관성. 나 이제 뭐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릴 거야.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계획을 했으니까 진행을 해야겠죠. 식상. 하고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뭐 무역회사야. 뭐 섬유 쪽으로 해. 근데 결과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치를 읽어냈어. 재성.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했다고. 그 다음에 관성을 써버리면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점 하면 음식점이 장사가 잘 돼. 막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이런 거 있잖아.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관성, 타이틀, 이런 거. 그래서 이 관성을 사실 직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직업으로 생각해야 돼. 직업. 나 이거 오늘 안 한다 했는데 계속 가네. 아무튼 직업으로.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잖아. 직업. 전단지, 강남에서 전단지 내가 돌려요. 내 직장은 어디야? 강남. 내가 막 저녁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고깃집 알바를 해. 고깃집 사장이야. 내 직장이 어디야? 그 고깃집. 그러니까 이 관성은 내 스테이지라고 생각하면 돼. 스테이지. 내 환경. 전단지 돌린 사람이 관이동했어. 강남에서 돌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관이동한다 그러면 강북으로 가버려. 왜? 내 스테이지가 변동이 생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비건만, 그 다음에 식상만, 이런 식으로만. 사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 중요한 거는 외울 건 얼마 안 돼요. 말에 비해서, 영상 길이에 비해서. 비겁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형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동업자, 협력자, 경쟁자. 식상도, 여자한테는 자식, 사회적으로는 진로, 투자하고자 하는 일, 부하 직업.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것만. 어렵게 할 거 없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다시피 난 여러분들을 어렵게 안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재성과 관성, 그 다음에 인성이 남아있는데 한 번에 끝날지를 모르겠네요. 이 재성에서 사실 좀 말이 많거든요, 이게. 말이 많다기보다는 좀 집중들이 많아요. 왜? 재물제자를 써서 재성, 뭔가 돈에 해당되니까. 한 번씩 또 얘기하지만 아무리 재성이 좋아도 돈 벌 기회가 있어도 경쟁 구도에서 밀리면 안 돼요. 대체적이게 우리는 살다가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어린 애들에 비해서 연세가 좀 있고 좀 금액을 크게 돌리는 투자 개념이든 주식이 되든 사업이 되든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회사들이 협력업체한테 아무리 재성이 좋게 작동을 해도 돈 벌 기회가 그거 이제 있잖아.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네요. 돈 벌겠네요. 들어온다고 치자고. 예를 들자면 좀 웃긴 소리긴 한데 근데 이 비겁이 나한테 좋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 요 재성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냥. 들어오면 뭐해? 뺏겨버리는데 요번 여기 투자를 하고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데 하고 같이 해봤는데 옆에 있는 놈이 딱 통수 쳐가지고 다 뺏어가버려. 비겁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거 있잖아. 이제 사주 명리하신 분들이 이해 안 되면 그걸 생각하라고. 군겁쟁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겁쟁제 같은.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면서 이 비겁을 그냥 건너뛴다니까. 해서 이 육친이라는 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하고 하진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하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잘 살지를 볼 거면 이 재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성을. 대한민국 진짜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부자 됐잖아, 부동산으로. 근데 사람이 잘 산다는 기준이 좀 틀려요. 나는 돈이 있으면 그냥 좀 쓰자는 마인드거든. 어느 정도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외적인 돈은 좀 아플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아껴두는 거는, 모아두는 건 있는데 쓰자는 마인드로 살아가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이 돈이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돈은 재산.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행복의 척도에 따라서는 이 돈이라고, 그 다음에 인성의 부동산이라고 이걸로 잡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아도 대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가난한 거는 매한 가지야. 10억이 있는 놈이나 1억이 있는 놈이나. 그잖아요. 이 행복의 척도는 어디서 찾을 거냐고. 얘네들의 균형에서 찾아요, 보통. 타협점, 나와의 타협점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많아. 한 달에 한 150 버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잖아요. 나 실제로도 저기 이제 이제 단골 손님 중에서 이제 저 강남에 이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아. 맨날 씨발 하면서 살아, 맨날.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로. 단골인데. 미안해요, 이 영상을 볼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긴 하겠죠, 돈은. 당연히 중요하지, 당연히. 하고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이 있다고. 나라를 세울래요? 나라를 세운 자식이 될래? 이 개념도 있고. 야, 너가 의사 될래? 네 남편이 의사인 사람 만날래? 하고 이 의사들도 고연봉에 치고 들어가긴 하지만 이 돈으로 보고 막 사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완전 봉사 직업이야, 완전 이것도. 업무 강도가 얼마나 세요. 나 하라고 하면 난 못해, 그 돈 줘도. 아니, 돈을 벌 거면 사업을 해야지. 그잖아.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아셔야 돼. 하고 돈이라는 거는 내가 버는 거는 내가 벌어서 쓰는 것보다 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받아 쓰는 걸 좋아해요. 이게 다 큰 성인이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정에 계시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제 주부님들,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주고 갖다 주면 좋잖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얼마나 좋아. 고기도 내가 구워 먹는 거보다 누가 구워준 게 더 맛있다. 그죠? 굽다 보면 질려, 물리고. 고기도. 고기 굽는 놈이 있으면 고기 처먹는 놈들이 있다시피. 돈 버는 놈 따로, 돈 쓰는 놈 따른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제 남성분들은 알 거야. 벌이는 내가 해. 집에서 와이프 애들한테 돈 나가. 버는 건 내가 벌고 쓰는 건 애들 가정이 쓰고. 이런 식으로. 나는 벌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 꿈은 셧다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행복의 척도는 틀려요. 나의 행복의 꿈은 그거잖아. 셧다맨. 옛날부터 이게 꿈이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진 않더라고. 나는 그냥 맨날 하루하루 그냥 술 한잔 할 그 정도 여건만 되면 돼가지고 뭐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 당연히. 뭐. 그래도 부족함은 없이 살고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의 기준에 목표들이 없어요. 맨날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성에 집착을 하고 도대체 그런 생각을 안 해봐. 돈은 벌고 투자는 하고 벌고 싶은데 얼마치의 기준이 없어요. 얼마치의 기준이. 왜? 돈은 많으면 좋으니까? 너무 단순하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멈출 줄 몰라서. 회사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회전이 되고 자금이 좀 늘어나면서 재산이 불어나가면 거기서 멈춰야지. 더 벌린다니까. 왜? 한 방에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는 거야. 안정이 되면 소량 투자로 인해가지고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사업가들은 그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 음식점도 사업가들이잖아, 어찌 보면. 직장인 아니고서야. 다 사업가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 자영업.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재성을 얘기 드릴 건데, 재성에 대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재성에 대한 집착을. 진짜로 떼부자 될 거면 부동산으로 부자 돼야지. 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벌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땅 따먹기 싸움이야. 땅 따먹기 올리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